네 번째 세션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네 번째 세션은 2020년대 사회 문제와 정책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우리 차현숙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자, 네 번째 세션을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실 우리 토론자와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세션은 이제 2020년대로 가봅니다. 드디어 2020년대까지 네. 왔습니다. 자, 2020년대로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세션 진행해 주실 우리 차현숙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네 번째 세션이고요. 2020년대입니다. 사회 문제 및 정책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라는 주제로 우리 소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 대응 TF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년 팀장님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셨고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승진을 못하고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법제처의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배국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연구위원을 역임하시고 승진하고 바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소년 팀장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소년입니다. 저는 2010년 2월 1일자 초청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분들이 다 본인의 입사 연도를 밝히시는 것 같아서 저는 2010년 2월 1일자 초청연구원으로 입사를 했고 그해 7월 1일자로 이제 그 부연구위원으로 정식 채용이 됐습니다. 7월 1일자가 저희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된 날입니다. 제가 그때 주관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날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아까 이순호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때 저희가 글로벌 사업들을 굉장히 활성화하던 시기여서 G20과 글로벌 법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때 학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그 어떤 자리보다 부담스럽고 긴장이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선배님들도 계시고 여러 동료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어떤 연구원의 해고와 뭐 전망,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발제를 맡아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발제자로 이렇게 넣은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주관팀장에게 굉장히 원망 어린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 발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15년의 시간, 제가 물론 2020년에 사업을 담당을 했지만 어떤 15년의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또 정리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맡은 주제는 2020년대 사회 문제 및 정책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았던 주제는 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법제 연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2020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고 뭔가 조금은 연구원이 나아갈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제로 좀 주제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주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연구원이 사회 문제나 이런 현안 해결을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연구원이 2020년 들어서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 대립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현안이나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런 사회 문제나 어떤 현안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좀 기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대 저 연구 사업의 좀 방향성으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기초 연구라든가 입법 이론, 법제사 연구 같은 기초 연구도 연구원에서 중요한 축으로 좀 진행되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2020년대는 그쪽 방향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연구원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국감장에서 어떤 의원이 이제 저희는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의원이 이제 국무조정실장님께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런 현안들을 출연연구기관들이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의원은 왜 출연연구, 국책연구기관들이 그런 역할에 이제 가야 하느냐 어떤 중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전략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는데 출연연에서 그런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잠깐 짧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둘 다 하면 되지 둘 다 해야지 왜 하나만 자꾸 하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 연구원이 역할을 좀 해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회 문제 및 정책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 목표 이렇게 앞에 좀 서두에 제시를 해봤는데 아마 저희는 연구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연구 사업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매년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3년 주기로 임기에 맞춰서 경영 목표를 수립하는데 경영 목표가 설립 목적에 맞게 수립이 되고 그 경영 목표에 맞춰서 연구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요. 국가의 입법 정책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제와 좀 부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대 들어서 경영 목표가 2번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안제 시형 입법 정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 국내 입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아젠다에 대한 능동적 법제 연구를 하겠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대에 들어서 원장님들도 우리 연구원이 이런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경영 목표로 제일 처음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또 매년 단위로 연구 사업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내년도 사업 목표까지 연도별 이제 연구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주제들을 보시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의 입법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으로 우리 연구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연구 사업 목표를 지금까지 좀 수립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연구 사업 수행 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기본, 수시, 일반 사업, 수탁 오늘 이런 분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개정에 따라서 좀 내부적으로 분리하는 부분이고요. 기본 과제 같은 경우는 좀 내부에서 연구자들이 제안한 과제가 기초든 정책 과제든 좀 수행하는 영역으로 연간 10건 내외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 과제 같은 경우는 부처의 입법 신청을 받아서 해당 연구를 수행을 해서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로 출연년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수시 연구 사업이고요.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7건, 8건, 9건 이렇게 건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원의 일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들이 개별 세부 과제들을 가지고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큰 기후변화법제 연구사업, 규제법제 연구사업 이런 식으로 크게 일반 연구사업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물이 저희 얼마 전에 중간 심의를 진행하긴 했지만 각 사업별로 나오고 있는 세부 연구 과제, 이슈 페이퍼, 이슈 브리프, 그다음 포럼, 네트워크, 학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내서 거기서 한 200여 가지 가까운 연구 성과물이 나오는 형태로 일반 사업이 굉장히
굉장히 활성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수탁을 받아서 2020년도부터 거의 한 100건 이상의 연구들이 매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적립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탁으로 이제 초과 수입이 되는 그 초과 수입이 있는 예산들을 활용해서 연구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나 정책 과제들을 좀 제안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연구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연구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어떤 사회 문제나 정책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 목차를 보고 이 보고서 목차를 왜 이렇게 비교해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직능원에서 기본 과제로 수행한 평생 직업 능력 인증을 위한 국가 자격 통합 관리 체계 연구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여기 계신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신 배곡선 교수님이 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과제 국가 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다니고 있으면 정말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개별 국토나 환경이나 개별 정책 영역별로 출연 연구기관들이 다 있는데 법제연구원이 이 연구 과제를 해야 돼?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정책적 제언이라든가 법제 정비 방안들을 다 요즘은 제시하고 있는데 왜 법제연구원이 이 연구 과제를 해야 되고 법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뭐고 특징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그 질문을 받고 저희가 과제 개발을 그 연구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중복성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주제로 저희 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어떤 기본 과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과제들을 좀 제시를 해놨는데 직업 국가 자격과 관련해서 직능원에서 주로 이제 그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 과제를 보면 굉장히 어떤 정책적 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단편적이고 좀 원론적이고 그리고 법령 정비 방안들도 나오곤 있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에서 한 보고서를 보시면 가장 이제 배곡선 교수님이 잘한 보고서를 샘플로 내긴 했지만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법제도 청문에서 이 국가 자격과 관련한 문제를 제도화시키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워커블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라든가 법령 개선 방안이 이런 접근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일한 정책을 하더라도 법제의 어떤 그 관점에서 제도를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굉장히 훨씬 더 진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저희 연구원만의 어떤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런 사회 문제나 현안 대결을 위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제도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법제 주도형이라는 표현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 수행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수급 연구 과제 기획을 좀 잘해보자,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 연구직들이 모여서 해커톤이라는 것도 진행하고 연구 기획 협의회도 진행하고 어떤 책임자 응모라고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회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각 부서 중심으로 하는 과제보다는 조금 그 전략 기획팀에서 좀 전략을 가지고 어떤 연구 기획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어 리뷰 제도를 강화하자라고 해서 감리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기도 했고 내부 심의위원 수도 한 명을 더 추가하고 외부의 공무원 심의위원을 또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이런 노력들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과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부 부처의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내부 인력들이 이런 걸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수시 연구자 그룹이라고 해서 또 그룹도 별도로 운영을 해서 대응을 해오고도 있습니다. 수탁 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수탁 기여도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좀 보상을 잘해서 어떤 것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또 논의들을 해서 좀 제도를 개선해서 진행을 해온 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일단 그 일반 사업이 신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좀 소개해드리며 여러 가지 핵심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형 연구 사업을 신규로 그 예산을 받아와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년대 이후에 이제 규제혁신 법제 연구 사업을 새롭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ESG 법제 연구 사업이 지금은 기후변화 ESG 법제 연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ESG 법제 연구 사업도 저희가 그 새롭게 발굴해서 진행을 했고 작년부터 AI 혁신 법제 연구 사업도 저희가 일반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20년대 들어서 저희가 자치법제 연구 사업도 해서 이 사업을 지금은 인구변화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입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부터 일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가장 큰 연구 성과라고 저희 하면 아마 2020년대는 코로나를 빼놓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어떤 신속하게 저희 일상생활에 코로나에 해서 일상생활을 또 적응해서 방안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연구기관으로서 그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코로나 법제 대응 TF를 기획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TF를 구성을 해서 그 당시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을 해서 각 연구자들이 한 달 반 정도에 신속하게 이걸 분석해서 이슈 페이퍼를 7권 발간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각각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안 이슈들을 발굴해서 빨리 대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이슈들을 분석을 해서 제시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시간이 계속 없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대는 코로나 대응 법제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제시를 했고요. 제가 또 여기 자료에 제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행정기본법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제정 작업을 할 때 연구원에서 파견도 나가고 이런 관련한 지원들을 쭉 하는 역할들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 기본 수시 이런 연구 과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나 정책 현안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반 연구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노력을 연구원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6년도에는 법제 분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진행이 됐고요. 2017년, 2018년은 별도의 일반 사업 예산으로 확보하진 못했지만 기존에 있는 다른 연구 사업의 예산을 일부 배정을 해서 국정 현안 대응 사업, 그러니까 법제 현안 분석 지원 사업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의 이런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좀 분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들어서 이제 수시 연구자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수행했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입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으로 신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연구 보고서 중심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좀 지원들을 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일종의 어떤 컨설팅처럼 부처에서 해외 법제 연구 그 사례 조사가 빨리 필요하다 이러면 그 부분을 수행을 하고 어떤 법령 개정안의 방안을 좀 알고 싶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그에 맞춘 분석들을 하고 어떤 법령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어떤 지원 신청들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저희 법제 현황 대응 TF팀이 좀 중심이 돼서 관련한 부처와 전문가 집단들 간의 어떤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올해 이제 사업팀에서 수행한 입법 지원 사례를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해수부 연안해운과에서 이제 해성풍력 사업 그 작업선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법적 규범이 지금 없어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입법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기 계시는 가장 가장 전문가이신 배곡선 박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작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특별시에서 아마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면서 어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좀 개정안을 한번 마련하고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좀 검토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좀 지혜를 모아서 다양한 좀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공군에서 이제 그 후속구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요청을 해서 어떤 이렇게 지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향후 과제라고 해서 이제 국정과제품 정책 현안 입법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도 좀 그 공통적인 사안일 텐데요. 사회문제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실질적인 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자문들을 받아가지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뭐 법제처, 국회, 그 이해관계자, 민간 여러 가지 업계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좀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제적인 입법 전략 수립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처에서 어떤 입법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역할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인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를 좀 더 먼저 제시해주고 이슈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굉장히 출연연 기관으로서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물로 뭐 입법 전략 리포트라는 가칭을 삼아가지고 이런 걸 한번 좀 발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입안 과정 정도의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입안 이후의 입학 과정이라든가 실제 입법이 되고 났고 또 입법 이후에 그런 입법 평가까지 좀 연계해서 연구 사업들을 잘 연계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입법 지원 기능을 좀 강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 타 연구 사업과의 연계성 및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뭐 정체성 강화라는 좀 이슈를 잡아봤는데 저희가 좀 다양한 어떤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원내 연구자들의 연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입법 검토 자료집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결국 연구기관은 좀 심층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분석 보고서 연구 성과물로 제시하는 게 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이슈페이퍼 중심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고서 중심으로도 한번 이렇게 잘 연계해서 발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과제인데요. 저희가 아직 5년이 남은 시기여가지고 어떤 성과물로 좀 채우기보다는 좀 어떤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종합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원 35주년 특집호에서 이원 원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글을 남겨놨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하실 것 같아요. 연구자는 사회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연구 과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저희가 주시해서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의 현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고 정말 정부와 사회가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을 내고
그리고 가장 뼈아픈 말씀이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현재는 연구 보고서의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이원 원장님의 얘기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뭐 제도 개선 TF를 만들고 오랫동안 논의들을 거쳐왔지만 늘 어떤 개선을 위한 개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제도화하고 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한 좀 꺼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결국은 연구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연구 성과물이 어떻게 열심히 기여해서 성과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 단계에서 정말 좀 꼭 필요한 과제인가? 정말 해야만 하는 과제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 과제 개발을 할 때 계속 이건 답을 내기 어렵다 이런 의견으로 그 과제가 이제 드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답을 내기 어려운 과제라도 꼭 필요한 과제면 저희가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좀 많이 사실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기획 과정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과제인지에 대한 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구 수행 방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에 대한 지적들이나 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기존 선행 연구, 다른 타 연구 성과물을 얼마나 잘 분석을 하고 여러 관련 전문가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지혜가 모아져서 우리가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구 수행 결과물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 수행 방법을 거쳐서 정말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 저희 좀 뼈아픈 말씀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 보고서를 좀 자료집화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분석이나 국내 해외 어떤 법제 분석들 그리고 어떤 설문조사, FCI 조사는 충실하게 이행이 돼서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결론 부분이 너무 약하다. 자기 주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뼈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구 결과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평가 제도를 잘 운영을 하면 연구 성과물이 잘 담보할 수 있지 않냐라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양과 관련한 포션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서 사실 연구의 양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질적인 평가라고 했는 평가 포션이 굉장히 큰 포션을 자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질적 평가라는 것도 결국은 양적 평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를 할 때도 보고서 양이 많고 그리고 연구 성과물이 굉장히 많으면 이제 평가가 좀 더 잘 나온다라는 선입견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좀 양에 어떤 좀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수행 방법, 결과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면 좀 더 앞으로 이익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40년의 연구원은 가장 먼저 저희 연구원의 보고서를 떠올리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년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2020년대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다양한 어려움이 이제 당면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법제 주도형 관점에서 연구 수행이라는 강점을 보여주는 그 팀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요.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입법 지원 사업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대에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출발점에서의 반성을 간단하게 말씀 주신 걸로 보입니다. 유성진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 류성진입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시작됐는데 괜찮습니까? 예.
알고 봤더니 여기서 시간이 다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법제연구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35년 중에서 저는 짧은 2년 동안 몸 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추억들과 또 애정이 있고요. 또 저의 그동안 그 기간 동안 배웠던 거 그리고 연구했던 거 또 수행했던 과제들이 저의 학문적인 토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까 박정훈 교수님께서 양재동 마지막 세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종 1세대입니다. 세종으로 옮긴 2014년 3월부터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었고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마땅한 식당도 없어가지고요. 뭐 힘들게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구자들과 그리고 또 직원쌤들과 같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또 그리고 공사판이긴 했습니다만 식사 끝나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두런두런 나누었던 그런 얘기들도 생생합니다. 뭐 대부분 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들이었고요. 또 그러고 나서 1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각 본부의 본부장님들이 되시고 저는 부연구위원으로 퇴직했습니다만 다 본부장님들이 되시고 또 직원쌤들도 팀 실장님들이 되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의 빠름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저는 2020년대 사회 문제 및 정책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지금 발표 들으셨던 것처럼 2020년대에 우리 법제연구원의 연구의 아주 핵심은 제 다음에 토론하실 배옥수 박사님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보면서 아마 아직 5년밖에 안 지났고 나머지 5년이 더 남았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이제 향후 법제연구원의 또 연구 방향들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능동적, 선제적, 뭐 주도적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우리 법제연구원이 다져온 연구 역량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의 연차별 로드맵 같은 걸 봐도 뭐 공정경제라든지 포용국가라든지 위험사회, 뭐 재난,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 이후의 회복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직접 마주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 또는 정책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2024년도 거 보면 미리 예측이나 한 듯이 법치주의 확립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화 중에서 2020년대 이후에 주요 변화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일반 연구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단기적인 이슈 페이퍼라든지 중장기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아까 뭐 손 박사님께서는 부족하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다른 기관과 협업이라든지 또 과제별로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매우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런 연구의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신속한 어떤 입법 지원 뭐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그런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입법 지원인 경우에는 물론 그 성격상 한두 달짜리겠지만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흔적들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입법 급한 거 대응을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사후적 입법 평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스텝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감리제도라든지 외부심의위원회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즉 피어 리뷰를 강화해서 어떤 연구 보고서의 질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는 지점들 이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고요. 제가 물론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 한다면 우리 뭐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인용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IF 지수 이런 것처럼 뭐 정책 반영률 지수라든지 또는 실제 뭐 시행과 관련되어서 실증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개발하거나 내지는 좀 가지고 와서 평가할 때 질적인 평가를 할 때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현황을 보면 연간 한 150건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 사업인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근데 비율이 수탁과제가 한 110건에서 120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수탁과제를 수행해야지만
이제 연구원의 재정의 안정이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하고 아까 최원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외에도 정부 정책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방향성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이제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런 재정 구조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발주 기간 요구에 좀 종속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에 빨갛게 떴네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자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개별 연구들도 조금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연구도 한번 개별 과제로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셔야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각 세션 주제를 쭉 오면서 훑어봤는데요. 그만 보더라도 우리 법제연구원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먼저 읽어내고 그것을 입법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런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 역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는 사회가 당면한 법제 정책 수요를 우리가 잘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그런 말씀 주셨고요. 또 이제 단기의 지원으로 좀 마무리되는 현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정책 반영률 지수를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냐 또 숙제를 주셔서 옆에 듣다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건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백옥선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의 백옥선입니다. 먼저 그 법제연구원 35주년을 좀 축하하고 그간에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소년 박사님 어려운 발제를 해주셨고 사실 제가 연구원에 있었다면 이 어려운 발제를 제가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2020년대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구원이 이론 연구하고 연구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연구 범위가 이렇게 증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변화하고 전환되는 식으로 계속 업무 범위, 연구 범위가 이제 확장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구원이 해왔던 연구 범위도 계속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이 처음에 그 설립 당시에 목표했던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 으로서의 그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을 들으면서 쭉 보니까 그 행정절차법, 그 행정강제법, 행정기본법 이렇게 굉장히 행정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낸 법률들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년 박사님 발표하신 사회 문제나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을 직접 이렇게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도 연구원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더욱더 연구원이 그 기능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제 저희 이제 좀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그 법제 전문가가 무엇이고 다른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좀 AI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법제연구원에게는 좀 굉장히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손현 박사님이 아까 그 발표 소개해 주신 그런 형태로 저희가 훨씬 실질적으로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삼아 왔는데, 사실 그 정책 연구 쪽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AI를 통해서 지금 저희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이제 연구자들이 그 AI를 통해서 이렇게 법제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독자적이고 선제적으로 해당 분야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개별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각각의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미 뭐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그 다른 뭐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자로서의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그 정책 단계의 연구부터 사실 법제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곧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의 이제 연구원의 발전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35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40주년, 50주년이 될수록 더욱더 좀 발전하는 그런 법제연구원을 기대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 연구자 출신의 우리 백 교수님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지금 최근에 AI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분야의 전문가로 더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세션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네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 네,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현숙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세 번째 세션, 네 번째 세션 잘 진행을 해주셨고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또 무대를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5시 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딱 5분 후인 5시 8분에 바로 마지막 세션이죠. 저희 오늘 종합 토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